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오늘 주제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께서 이 주제 풀어주실 거죠? 인사 한번 저희 다 같이 나눠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또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젠 단순한 가상화폐를 좀 넘어서서 이제는 현대금융 시스템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온 혁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그룹, 혹은 이 그룹에 의해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앙집중식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시점이었죠. 비트코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기관 없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죠. 이 비트코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는 첫 블록체인이었던 제네시스 블록체인을 채굴해서 비트코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0년에 최초의 비트코인 첫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2011년에는 다른 암호화폐들이 등장하면서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점차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투자 그리고 거래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이젠 1970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엘살바도르와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두 개국에서 법정 화폐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그리고 홍콩, 독일, 캐나다, 스웨덴, 브라질,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주식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입지가 이렇게나 확고해진 이 시점에도 여전히 창시자가 또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또 이 디지털 쓰레기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없다, 좀 사기다,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은 어엿한 법정화폐, 그리고 금융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사토시의 정체가 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비트코인의 개발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등장한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어느 날 한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글이 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2,500조 원 규모의 상당한 자산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창시되었을 때는 가치는 거의 0원이었습니다. 첫 사용자가 이 피자 두 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자 두 판에 1만 개나 사용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었죠. 지금 한 개가 거의 1억 가까이가 됩니다. 사토시는 2008년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면서 이 혁신을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면서 여러 이론과 추측이 존재가 하지만 그가 누군지 아무런 증거가 확실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원칙과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한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닉 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비트골드라는 걸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비슷하고 글 쓰는 스타일도 비슷해서 많은 의심을 받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천재라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할피니라는 사람은요, 비트코인 개발 초기부터 사토시와 긴밀히 협력한 암호학자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첫 번째 인물 중에 하나이면서 사토시가 보낸 첫 비트코인 거래를 받은 사람입니다. 피니는 초기 비트코인 개발 과정에서 사토시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았고요. 비트코인 기술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토시와 피니의 이메일 통신이 공개가 됐지만 사토시와 별개의 인물이라는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피니는 ALS로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컴퓨터나 파일에서 사토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피니는 사토시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사토시와는 독립적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닉제보는요, 비트코인 이전에 비트골드라는 암호화폐를 개념을 개발한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비트골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기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보가 사토시라는 주장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암호화폐 및 분산 원장 기술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으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토시가 발표한 논문과 제보의 글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용어와 문체 분석이 그가 사토시라는 가능성을 또 뒷받침하는데요. 닉제보는 자신이 사토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내용을 좀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피터 토드는 최초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또 인물인데요. 다큐멘터리 감독인 켈렌 호백은 두 가지 근거로 또 피터 토드가 사토시라는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초기 게시글과 암호학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포럼에서의 게시글을 실수로 사토시 계정 대신에 자신의 계정에 작성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피터 토드는 이 주장에 대해서 즉각 부인을 하면서요,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에서의 바로는 사토시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을 활용한 농담이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명확한 증거는 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분석한 결과 사토시가 사용한 코딩 스타일과 특정 프로그래머들의 코드가 일치하는 부분이 또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일부 연구자들은 사토시가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일 그룹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토시는 2010년 이후 활동을 또 중단하면서 이후의 계정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또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일 인물이 아니라 팀일 가능성을 또 제기하게 만들었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고요. 다양한 이론과 주장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있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닉제보, 할피니, 그레이그 라이트, 그리고 도리안 나카모토 등이 또 다양하게 후보로 거론이 됐으나 이들 모두 자신이 사토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토시가 단일 인물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나 암호학자들로 구성될 팀이라는 가능성을 많이들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자국을 화폐로 채택한 나라가 또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또 부자가 됐을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가격이 연초 대비 7.5%나 오르면서 1억 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주목받는 나라가 있는데요. 중남미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이후 국고를 동원해서 약 1,6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이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가격이 급등해서 70%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약 1,1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부텔레 대통령은 최근 재선에까지 성공을 했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에 또 얼마나 진심이냐면 미스 엘발라사로드가 비트코인에 그려진 의상을 입고 세계대회에 출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21만 5천 개를 보유한 미국으로 원화는 20조 원이 또 넘습니다. 2위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19만 개를 가진 중국, 그리고 3위는 6만여 개를 가진 영국이라고 합니다.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레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20만 5천 개, 무려 19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그 자체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또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창시자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유력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되시나요? 본부장님은 누가 가장 저는 이렇게 보이세요? 네. 할피니? 할피니. 할피니 근데 이제 와이프가 네. 아니라고. 와이프랑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아, 할피니가. 그쵸, 모를 수 있죠. 그쵸. 모를 수 있습니다. 와이프도 모르게. 네. 네.
근데 대부분 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그 뭔가 관련됐다고 언급된 분들이 할피 맞아요. 예, 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맞아요. 거는, 그래서 네. 더욱 더 미스테리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와이프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비상금-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아니, 그리고 아닐까요? 원래 이제 수학자나 암호학자들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와이프랑 안 친해.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성향이 그 뭐랄까 들어가 소통을 있는, 잘 하지 예, 않아요. 들어가는 예, 성향. 소통을 잘 하지 않고 뭐 그걸로 따지면 아이 중에 극단적인 아이라고 할까? 어. 그래서 아. 이제 기본적으로 잘 소통도 안 하고 혼자 뭐 계속 뭘 풀고 있고 본부장님 아이세요? 전 아닙니다. 네. 오. 진짜요? 네, 저는 너무 아닌데 의외신데요? 네네 오. 그걸 안 드러내기 위해서 이처럼 우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우와 예.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그게 더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원래 수학자들도 뭐 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애들이 아침부터 계속 문제만 푸는 애들이 있어요. 아. 앉아가지고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 미친 거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들 난제가 너무 그렇죠. 수학적 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사실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음. 네. 어떤 점에서 철학?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수학은 통계적인 거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네. 통계적인 거나 이런 대수적인 게 좀 많고요. 기본적으로 해석하기 수학의 원론입니다. 칸트가 하는 철학 같은 게 해석하기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수학은 해석하기 이제 제일 어려운 학문인데 저희 들어가면 문과로 들어가면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왜 1이 0보다 큰지를 증명하는 아. 워낙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정의 같은 걸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건 철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그러네요. 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음. 부정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잘못된 true가 아닌 false 값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이제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증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오.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이 장치 이게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의 로직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되게 힘든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를 맞춰가면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비트코인, 암호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머릿 속에 안착이 되는 거죠. 생활화되는, 체득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습관을 생각을 계속 하다 보고 의문을 가지는 그런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 생활화되는 거죠. 교육적으로 수학적 로직이 생기는 거죠. 공부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그 노하우가 생긴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쵸. 철학적인 사고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12시간을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가 좋아서 이제 그 안에서 보통 이제 뭐 그런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정석 가지고 문제 푼다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석이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네네. 대박이다. 예, 예전에는 저희 과에 수학의 정석이요? 예, 그 책을 이젠 안 보나요? 예? 이젠 안 보나요? 지금은 그거보다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 알기로는 뭐 그거보다 수학으로 괜찮은 책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책들을 약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기본서예요. 응용서가 아니라 기본서기 때문에 그냥 보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되게 네. 힘듭니다. 혼자 보기. 혼자 보기 힘듭니다. 근데 저 예전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걸 혼자 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보기 힘든데 지금은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책도 계속 보다 보면 괜찮습니다. 계속 그 수학 2라고 했죠. 이제 이과생들이 보는 그거를 그게 되게 어려운데 옛날에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집합하고 경우에 맨 앞에 장만 보고 말거든요. 거기만 새까맣습니다. 성분종합 영어로 집합은 알아요. 네. 네. 저도요. 집합은 알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집합하고 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세 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 되게 열심히 해요. 다들. 어. 그래서 그 부분만 새까맣습니다. 성분종합용어로는 투부정사 부분만 새까만 거는 비싼 겁니다. 성분종합용어 잘 안 보시죠? 네, 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성분종합용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아, 그런 게 오. 있었구나. 그런 이제 바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 어. 영어에는 성분종합영어라고 송성문 씨가 쓴 책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이름이 성분종합영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의 정석은 그분 조남이 있는데 그분은 홍성대 씨가 만든 건데 그 책은 학교도 세우시고 나중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면 수학의 정석 책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싸잖아요. 네, 지금 비싼 아니 그 정도가 지금 그래도 좀 책 중에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책이 그 정도 엄청 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튼 네. 할피니가 가장 그래도 유력해 보인다. 오. 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셨고 음. 저는 의외로 이게 개인이 아니라
세력일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한 네. 집단? 저도 그 생각 좀 네, 했어요. 맞아요. 아예 그냥 이 인물들이 다 같이 뭐 그럴 수 있을 만들었었던 것 것 같아요. CIA 라는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것도 왜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어쨌거나 이 시장을 마케팅을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쨌든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이 물론 미국이 수학을 잘하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긴 하지만 뭔가 시장을 만들어가고 그 뒤에 뭔가를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 자체를 조정한다고 생각해서 CIA가 뭔가를 하고 있다, 오. 가지고 있다, 그 전체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진짜 저도요. 누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아까도 제네시스 지갑 네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아직은 미동도 없다라는 거,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사망철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비밀번호 거 같아요. 까먹은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3천억 정도 들어있는 그 제네시스 지갑을 풀어주겠다고 누가 나섰는데 거부했다고 그러더라고. 10번 하면 못 쓴다면서요? 그거 안 그래도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 그 프로그램 네네.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갑을 그 분실을 하게 되면은 찾을 방법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갑의 비밀번호를 분실을 하면 그래서 잘 보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는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너무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살면은. 그쵸. 어디 궁구에 넣어놨다가 분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에는 그거에 대한 보안 사항들이 나오고 있긴 하대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설 업체가 끼어들어서 그 암호를 풀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자신의 하고는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못 풀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도 좀 못 있고. 풀고 경우가 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진짜로 잊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막 휴대폰이나 뭐 그런 넷상의 비번 잊어버렸을 땐 다 그거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암호화폐 지갑에는 아직까지는 근데 그걸 못 풀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가요? 왜냐면 풀 수 있으면 누가 해킹을 할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아예 절대. 잠궈놓는 게. 네, 왜냐면 풀면 그게 누가 그걸 다 안전하게 보관하겠어요. 그쵸. 또 맞아요. 그건 또 그러면은 뭐 똑같아지는 거죠. 중앙화된 뭐 우리가 계좌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본인이 인증해서 비트코인은 풀어가지고.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왜?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저는 하질 않아가지고. 아, 근데 그 일단 신반이 저지선인 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거기가 좀 두껍게 형성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음. 뭔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너무 좀 요즘 걱정스러운 건 너무 트럼프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이 없어요.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때문에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 정부가 들었을 거라고 뭐 정책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나라에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는 네, 네, 게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시기도 하고 업비트도 요번에 엄청 영업이익률 개선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거래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암호화폐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를 대신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은 금 같은 존재가 될 것 같고 약간 향후에 그냥 아까 얘기했던 테더, 테더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제 화폐로. 화폐로 하고 그거는 이제 이게 유한한 자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한한 자산이다 보니까 좀 금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그게 금은 사실은 쓰인 데가 많거든요. 광물로서. 근데 이건 쓰인 데가 없지 않나요? 가치로서 부여를 받는 거죠. 근데 가치로서. 비트코인 뭔가 만들 것 같아요. 비트코인 뭐 이용해서 네. 그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뭔가 비싼 뭔가를 만드는 제품을 만들 듯한 느낌도 들어요. 어떤 거요? 비트코인을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뭔가 어떤 큰 상품이라든가 뭐 그런 식의 뭔가를 해서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도 사실은 가치가 올라간 게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 금이 쓰이는 부분이 많고 그 자원이 유한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좀 더 가치를 두려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뭔가를 만들듯이 반지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듯이 사실 다이아몬드가 가치로서는 그렇게 뭐 공업용 다이아몬드 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보석용 다이아몬드가 뭔가 가치를 만들고 부여를 함으로써 비싸게 만드는 거거든요. 금보다 더 비싸게.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광물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이 더 많이 쓰이는데 기본적 가치는 보석적인 측면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그렇죠. 평가는 훨씬 높죠.
예, 그렇게 하니까 물론 감가상각가 훨씬 큽니다. 보석도. 아니 근데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를 그러게요. 들면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그 뭔가가 나올까 뭐 골드바 같은 거 그런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바? 비트코인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 돌아가는 뭐 어떤 아주 괜찮은 오. 물건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해야만 구동이 가능한 뭔가를 그걸 테슬라 쪽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왜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 같이 이제 또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었고 그쪽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그쪽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가능성을 본다면 만약에 이걸 바탕으로 저도 어떤 게 탄생할지는 감이 안 오는데 뭐 그래도 만약에 만든다면 테슬라는 이제 결제 시스템 도입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지코인으로 네, 결제를 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떤 상품이 나오게 될까요? 뭐 일단 ETF는 나왔고 이제 ETF의 가치도 부여받고 있는 거긴 한데 골드바처럼 그런 게 나올까요? 되게 모르겠네요. 흥미롭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나오지 않으면 가치를 그렇게 부여받기 뭐 쉽지 않을 것 같은 언젠가는 이제 네, 끝이 네, 있을 네. 것 뭔가 같아요. 네. 소중한 뭔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실물 자산처럼 그래서 보여지는 제가 아까 거야.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되는 실물 거네요. 연계된 그죠.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껴야 돼, 맞아요. 네. 뭔가 골드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실체가 있다라는 걸 아, 그쵸. 납득을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연계 상품이 성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음. 연계 관련 상품이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감이 안 잡혀요. 한번 좀 있다면은 진짜 새로운 시대에 뭔가 판도가 또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네.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몇 년 전에 많은 네. 분들이 이게 정말 튤립 같은 거라고 네덜란드 튤립 예, 사건. 예, 그런 네.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왜냐면 전 세계 그 블랙록 자산 같은데 자체 그렇죠. 너무 많이 갖고 운용사, 있으니까 그죠? 걔네가 맞아요. 그걸 만약에 피델리티나 이런 데가 둘 다 만약에 그게 망한다? 그 튤립처럼 된다? 그러면 제 세계 경쟁 흔들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이미 그러기에는 이제 블랙록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거든요. 일경의 자산을 이제 굴리는 곳이고 지금까지 신청했었던 ETF 제가 알기로 597개 중에 2개 빼고는 다 승인받을 정도로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데 그런 기업이 택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근데 그 부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뭐 그렇게 막 무너지기. 네, 무너지게 놔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놔두지 않겠죠. 본인들이 어쨌든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제도권으로 좀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한해서만큼은 그래도 가치가 계속 부여받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사토시가 지금 존재했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조단이던데. 그쵸. 그 지갑에 있는 게. 근데 그거를 매도를 안 하니까 이게 네.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또 이해가 있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 그것도 의문이에요. 있는 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갑으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깨우려고. 깨우려고요? 조금씩 꼭 건드린대요. 그래서 그것도 꽤 물량이 쌓였대요. 아. 보낼 수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건 못해도 우리가 계좌이체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진짜 식으로. 사망설도 좀 유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내고 있대요? 네, 보내요. 아, 예. 너무 제가 재밌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는 그렇다면서요. 우리가 네. 이제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송금을 우리가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암호화폐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소위 통용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송장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뭐 100리터짜리 휘발유를 산다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100리터짜리 지금처럼 누군가 대신 사주지 않고 100리터 산다 그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아 그쵸. 그 과정이 굉장히 예, 복잡하죠. 송장을 발행하고 네. 뭐 음. 그 받고 그다음에 돈을 환율을 해서 음. 뭔가를 하고 보내고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확인을 하고 중간에 어떤 업체가 하나 있어서 확인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간편한 거죠. 테더 같은 경우 보내면 받았구나. 받았네. 그게 확인이 빨리 줘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고 그거는 되게 편리하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토시 지갑을 보내는 거는 약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막 연락이 끊겼어요. 막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본부장 계좌번호 알고 있어. 아 계속 이런식 보내면서 본부장님 일어나 이걸로라도 답을 주시오. 막 이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돈을. 이런 건 열받아서 안 보낼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요. 그런 식으로 제네시스 지갑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보낼 수 있어요. 네. 마음 먹으면 사토시한테. 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분들 속에서는 이제 사토시의 역사 속에 남고 싶은 마음. 나도 이 제네시스 지갑에 보냈다. 나의 일부의 금액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들로 계속 보낸다고. 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꼭 한번 보내봐야겠는데요. 그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일부러 아, 일부러 누군가가 보내. 아주 무식한 보내라고. 발언 같긴 한데. 네. 아 너무 재밌다. 그럼 진짜 그러니까 누구일 것 같으세요? 조사하면서.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룹일 것 같아요. 어떤 그룹들? 그 지금 제가 익명의 몇 명이라고 말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다들 일단은 사토시랑 같이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메일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도 그거 볼 수 있으니까 없죠. 무슨 그것까지는 내용인지.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고받았다라는 흔적이 있으니까 일단은 실존은 하는데 그게 아마 뭔가 단체톡 같이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서로가 비밀을 지키고 있다. 그 익명끼리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혼자서 만들지는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만들기에는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그쵸. 그 어떤 알고리즘들과 네. 그 어떤 과정들이. 그래서 좀 그 천재들이 익명으로 언급이 됐었던 그 천재들이 다 같이 만든 게 근데 아닌가. 그 그룹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누구 네. 하나는 이익을 실현을 하고 싶고 해서 분명히 그 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지갑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그럼 지갑의 비밀번호 잊어버렸어. 제네시스 지갑의 그 지갑의 비밀번호를 음. 그래서 다들 약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저도 항상 이렇게 지금 한창 조사하면서 흥미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누굴까 이러면서 막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만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제일 유력하게 좀 들더라고요. 그럼 만든 비트코인 사토시 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왜 만들었을까요? 실수로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냥 장난으로 천재들끼리 모여서 천재가 뭔가를 실수로. 하다가 이제 뭐 의도해서 만든 거 같진 않고 뭐 암호나 이런 걸 뭐 하다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냥 제 혼자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진 않고 그냥 만들다 그런 게 나온 게 아닐까. 만들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하다가 뭔가를 만든 게 아닐까. 암호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암호학자 맞아. 네, 뭔가를 암호학자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뭔가를 뭐 교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게 좀 약간 신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암호화폐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케팅적으로 비트코인 대장주가 된 게 신기하고 그리고 뭐 그 외의 주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외의 코인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코인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마음을 먹으면 네. 사실 그런 코인들 상장됐다가 사라진 것도 네, 되게 많거든요. 우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맞아. 우리도 네. 마음 먹고 우리가 프로젝트 경계토 코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물론 지금은 그 과정이 되게 까다로워졌지만 네. 옛날 같았으면 상장시킬 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죠. 가능하고 뭐 그게 이제 근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가치를 교환 부여하느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안은서님 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본 적 저도 없어요? 그것까지는 왜일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냥 이 천재들이 좀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얻어 걸린 걸렸다. 게 아닐까, 그걸 또 발전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런 기존의 통화 시스템 그런 거에 약간 환멸을 느끼고 뭔가 약간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통화로 쓰이기보다는 가치로, 투자의 가치로 부여를 좀 받게 된 상황. 본인의 의도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백서에도 그 논문에도 나와 있기도 한 내용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사토 씨? 소감이요? 네, 비트코인 이제 잘 모르시는데 처음 이렇게 접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가 정말 긴장을 하면 아니 전혀요. 아, 저는 아니고 여기 주식 랩소디 너무 재밌게 네, 보고 저희는 있었거든요. 지금, 와, 네. 다들 이제 지식들이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찾아볼까 하다가 음. 여기까지 오게 됐었던 건데 저도 좀 비트코인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계톡 저희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번에 또 좋은 인물들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